자, 그럼 이어서 확률과 통계 갑시다. 이거 도형에서 알아야 할 사항 이거 정리해 두신 분들 있죠? 네. 꼭 모르시는 분들은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확률과 통계 여기도 딱 지우고 갑시다. 자, 23번.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EX 값은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n 어떻게 바뀌죠? 10, 10 곱하기 8분의 7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EX는 10이겠네요. 그죠? 1번. 자,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이 쓰였을까요?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줄 아니. 이건 뭐 기초로 해서 많이 된 거죠. 어떻게 바꾸죠? BNP면 N, NP, NP 1-P가 되죠. 네, 다 교과서에서 배운 겁니다. 24번 갑시다. 다음 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자, 이 이항 개수 문제네요. 이항 정리 문제는, 그럼 일단 기본이 6C R이라고 써야겠네요. 그럼 x 5승은 R을 가져가면 곱하기 나머지 x-2승이 가져가잖아요. 뭘 가져가죠? 나머지 6 빼기 R을 가져가죠. 그러면 우리 개수, x의 개수가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승수, 차수죠. 5R 빼기 12 더하기 2R이 되겠네요. 그것이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제곱이 되는 거니까 7R이 14니까 따라서 R은 2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6C이겠네요. 그냥 6C니까 15죠. 네. 5번입니다. 이 문제는 역시 딱 한 가지 개념 쓰였네. 이 개념은 이항계수의 개념을 알고 있니? 쉬운 문제들은 개념이 하나만 쓰이죠. 좀 복잡하고 아까 22번 풀었을 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념이 쓰이지만 쉬운 문제들은 딱 교과서 하나의 개념만 쓰입니다. 거의. 25번. A 여집합과 B가 배반사건이다. 배반사건이면 뭐예요? 바로 나와야죠. PA 그 교집합이 어쨌든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빵이라는 거네요. 그죠? 이때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조건,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바꿀 수 있어야죠.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게 0이구나. 이 조건이고, 우리 문제에서 PA 교집합 B 여집합도 고칠 수 있죠. 마찬가지로 PA 빼기 PA 교집합 B 고칠 수 있죠. 이게 얼마라는 거죠? 7분의 2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PB를 구해야 되는데 PA 교집합 B네요. 그게 그 PA 교집합 B는 얼마니? PA를 알 때 PA 교집합 B 구할래? 그 문제잖아요. 그럼 따라서 PA 교집합 B는 PA에다가 7분의 2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7분의 2를 빼면 되니까 14분의 7 빼기 4 14분의 3이죠. 예.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첫 번째, 집합의 연산이죠. 확률의 연산이라고 할까요? 확률의 연산. 확률 연산할 줄 아니. 그리고 배반 사건 아니. 뭐 독립이 나올 수도 있죠. 수능에는 배반 사건 뭐가 0이다? 교집합이 0이다. (26번)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이걸 따를 때 px가 50이야. 그럼 이거 뭐예요? 맨날 나온 거죠. 기출에 그냥 표준화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n이 m, 10이니까 p 표준화시키면 바로 z
표준화가 되고 50은 어떻게 표준하죠? 5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겠죠. 이게 0.2119다. 그 0.2119는 어떤 조합에서 나오죠? 합해가지고 0.5 되거나 1 되는 조합 찾으면 합해서 0.5 되는 조합 0.8밖에 안 나오는 얘잖아요. 0.288이라고 더하면 딱 1 되지 않을까요? 0.5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0.5네. 그럼 얘는 0.8하고 관계 있는 수였네요. 즉 지금 그래프에서 0에서 0.8까지가 2.888이라는 거잖아요. 0.8까지가 요 영역이 0.2881이라는 건데 그것과 0.2119가 합세되어서 뭐가 되는 거죠? 0.5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이하의 영역은 요 영역이잖아요. 이것과 이 0.2881이 합쳐져가지고 0.5가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0.8이 돼야 되는 거죠.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 맨날 기출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0.5인 걸 이거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봤으면 알죠. 보통 합이 0.5 되는 거에서 대칭성을 찾잖아요. 그런데 0.5 되는 조합을 찾아보니까 Z가 0.8일 때 0.288이다 딱 보이잖아요. 그 정도는 기출 분석 많이 해봤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10분의 50-m이라는 게 그냥 빼기 10분의 8이구나. 따라서 50 빼기 8m이 마이너스 8이었구나. 따라서 m은 우리가 m 구하는 거잖아요. m은 58이다. m은 58이다. 답 4번이겠네요.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쉽게 표준 편차를 표준 변환 문제 낼 때 쉽게 낼 때 이렇게 내죠 보통. 그래서 표준화 시킬 줄 아니. 그리고 정규 분포의 대칭성 이용할 줄 아니. 전형적인 문제죠. 아마 수능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요즘에는 더 복잡하게도 나오죠. 정규 분포 문제도 막 함수값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출 분석 통해서. 자, 27번.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 문제 같은데요. 27번. 자, 집합 x는 1, 2, 3, 4에 대하여 다음 조건. 이번 6평에도 집합 문제 나오지 않았나요? 근데 예비 시행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수능에도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성함수, 역함수에 대해서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죠. 수능에는 합성함수나 역함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뭔가 나온다면 저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 지금 1대1 대응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냥 1대1 함수 1대1 대응 또는 함수값 그냥 함수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근데 이제 막 합성함수나 역함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네, 공부하고 있어야 됩니다. x는 1, 2, 3, 4에 대해 어쨌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번 조건 보니까 1, 2, 3을 더했을 때 그 함수값이 f4보다 3배 이상 크다. 그런가 봅니다. 나번을 보니까 이게 f4가 또 등장했네요. 특히 수능 문제 풀 때 항상 관계를 봐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서 왜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이 문제를 보면 왜 하필 F4일까? 그거죠. 그 F4가 뭔가 특별한 애라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경우의 수에서는 이 특별한 애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기출 문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F4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야겠죠. 어쨌든 우리는 x에서 x로의 함수 개수를 물어보는데 전체 함수는 4의 4승일 거예요. 물론.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제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몇 개니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뭘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 F4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왜? 지금 문제에서 조건을 보니까 F4를 기준으로 다 나눠놨잖아요. F4가 뭔가 특별한 애잖아요. 그럼 특별한 애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갑시다. 가번 조건은 어쨌든 함수값을 더한 거에 대한 뜻이고 나번 조건을 한번 볼까요? 그럼 1, 2, 3일 때 이게 FK가 F4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나번 조건. F1, F2, F3은 F4랑은 다르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해야죠.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하나씩 나눠봐야죠. F4가 1일 때. 왜? F4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니까. F4가 1일 때는 어떻게 되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그리고 항상 6건은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알죠? 혹시 직접 세기 힘들 때 6건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어요. F1, F2, F3을 다 더하면 3 이상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나번 조건을 통해서 뭘 알죠? 아예 써놓고 갑시다. 나번 조건 옆에다 F1, F2, F3은 뭐가 아니다? F4가 아니다. 그럼 이 1번 조건에서는 뭐죠? F1, F2, F3은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1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얘네 F 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 이상이죠. 그럼 얘네가 1만 되더라도 3인데 1도 아닌 뿐더러 1만 돼도 이게 만족하잖아요. 뭐가 되든지. 그럼 F1, F2, F3에 뭐든지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경우는 F1, F2, F3은 뭐든지 와도 되죠. 뭐만 아니면 돼요. 1만 아니면 되죠. 1만 아니고 가질 수 있는 거. 자, F1 너 어디 갈래? 1 빼고 어디 갈래? 세 가지. 자, F2야 너 어디 갈래? 1만 빼고 가봐. 세 가지. F3도 세 가지. 해서 몇 가지죠? 얘는 27가지 다 됐네요. 일단 27가지 셌어요. 두 번째 갑시다. F4가 뭐일 수 있죠? F4가 2일 수 있죠. 이번에는 F4가 2라면 F1, F2, F3이 다 뭐인 거죠? 6 이상인 거네요. 자, 6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F1, F2, F3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1이 아니어야 된다. 2가 아니어야 된다. 이번에는 2가 아니어야 되네요. 그거 생각하면서 가야죠. 2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가 아예 나오면 안 되죠. 일일이 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일이 세봅시다. 1은 되잖아요. 1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1, 1, 4 될 수 있죠. 1, 2, 4 1, 2, 4부터 되잖아요. 1, 1은 1일 때는 4밖에 안 되죠. 이거 셀 때도 항상 순차적으로 세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즉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크거나 같아지도록만 셀 거예요. 예를 들어서 4, 1, 1 이런 거는 안 셀 거란 말이에요. 왜? 나중에 곱하기 해버리면 되니까. 그게 경우의 수 풀 때 실수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실수를 줄이는. 그죠? 순차적으로 셉시다. 1, 1, 4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는 1 했으니까 뭐로 넘어가야 돼요? 2로 넘어가야 되죠. 순차적으로 하니까 1, 2 하면 뭐가 될 수 있죠? 3 될 수 있고. 2가 될 수 없군요. 2가 될 수 없네요. 그럼 2는 안 되겠네요. 어차피 안 되네. 그럼 뭐로 넘어가죠? 3으로 넘어가죠. 1, 3, 3으로 넘어갑시다. 가능하죠? 그리고 1, 3, 4도 가능하죠. 1, 3, 4 가능하죠. 1, 3 다 됐죠? 그 다음 뭘로 넘어가죠? 1, 4, 4로 넘어가죠. 1, 4, 4로 넘어가죠. 1, 4, 4 1, 4, 4 근데 이거 세보니까 좀 많은데요? 세보니까 많죠? 그럼 6건을 한번 세볼까요? 6건을 한번 세볼까요? 어떤 6건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지 말고 아예 6보다 작은 경우를 셉시다. 아예 6보다 작을 수 있는 경우. 그럼 되잖아요. 6건을 하는 게 낫겠구나. 이럴 때 6건 쓰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세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6건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6건을 고려한다 할 때 열하고 저는 보통 써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아예 5보다 작은 경우로 세보자. 근데 제한 조건을 계속 만족해야죠. F4는 2니까 얘네는 2가 되면 안 돼요. 이런 경우 뭐가 있죠? 1, 1, 1이 있죠. 그 다음에 1, 1, 3 역시 순차적으로 세는 겁니다. 여기도 순차적이에요. 네. 1, 1, 1이 있고 1, 1, 3이 있고 1, 1, 4는 안 되죠. 6 되니까. 그러면 1, 2는 안 되고 끝이죠. 다 센 거죠. 그럼 원래 전체는 몇 개죠? 여기에서의 전체는 몇 개예요? F1, F2, F3이 가질 수 있는 전체는 27개죠. 27개죠. 여기는. 여기도 역시 왜죠?
F1, F2, F3은 2만 아니면 돼요 각각이. 그러니까 세 가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아까랑 똑같이 27개죠. 아까는 이런 제한 조건이 고려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무조건 더하면 3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져야 되죠. 왜? 이 두 가지 경우는 빼줘야죠. 빼기, 이 뺄 때 2를 빼면 안 되죠. 왜? 얘는 지금 F3이 1111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113일 때는 F1이 3일 수도 있잖아요. F2가 3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잖아요. 그럼 얘는 몇 개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3C에서 3가지 나오죠. 여기는 1가지 나오고. 그럼 몇 가지 빼줘야 돼요? 총 4가지를 빼줘야죠. 그래서 23개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23개가 나오는구나. 벌써 몇 개 센 거예요? 50개 셌어요. 1, 2, 3번 다 날아간 거죠. 객관식에서는. 그죠?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답은. 자, F4는 이번엔 뭐일 수 있죠? 3일 수 있죠.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은 어떻게 되죠? 9 이상이죠. 9 이상이죠. 이거 6건이 더 쉬울까요? 아, 이거는 6건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냥 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심지어 4라고 해도 다 더하면 12예요. 9가 12에 가깝잖아요. 그럼 어차피 9 이상인 거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게다가 3을 쓸 수가 없어요. 얘네는 3 못 써요. 그럼 1부터 가봅시다. 1 가능할까요? 1 가능할까요? 2, 4 안 되죠? 1 안 되고 1은 안 되죠? 1 안 되죠? 1, 2 가능할까요? 1, 2면? 1, 2면 얘는 3이고 4가 나온다 하더라도 7이 돼가지고 안 되죠? 1, 3은 가능할까요? 1, 3? 1, 3 더하면 4인데 9 이상이려면 5가 나와야 돼요. 5 없잖아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럼 1, 4는 가능하네요. 1, 4는 1, 4 더하면 딱 4 나오네요. 얘는 다 안 되고 1, 4, 4 하나 나오네요. 그죠? 1, 4 1은 그럼 처음 1인 건 다 됐어요. 그럼 뭐로 넘어가죠? 2로 넘어갑시다. 2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2가 가능하죠? 2 하면 4니까 5가 돼야 되는데 5가 없잖아요. 불가능. 2, 3은 가능할까요? 아, 3을 못 쓴다니까요. 3 안 되죠? 2, 4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2, 4 2, 4 2, 4, 4 가능하잖아요. 2, 3은 불가능하죠. 2, 3을 해버리면 5니까 4가 필요하잖아요. 2, 3은 일단 쓸 수가 없죠. 3을 못 쓰니까 쓸 수가 없죠. 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 4, 4 하나 가능하네요. 2, 4, 4 그죠? 그럼 3으로 넘어갈까요? 3은 어떻게 될까요? 3은 안 되고 4, 4, 4 가능하네요. 3은 못 쓰니까 불가능하죠. 3은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처음이 3인 경우 없으니까 처음이 3인 경우 중에 제일 처음이 3, 3, 3이잖아요. 왜? 저는 지금 왼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센다고 했어요. 3, 1, 2 이런 거는 세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쪽으로 가면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세지 않는다니까요. 중복해서 세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저는 한 방향으로 그냥 고정시킨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게 경우의 수 실수 안 하는 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4, 4, 4가 되는 거예요. 4, 4, 4는 가능하죠. 네, 제한 조건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없죠? 다 셌죠? 네, 손모가지 걸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얘는 3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왜 3가지죠? 2가 F1에 있을 때, F2에 있을 때, F3에 있을 때 3C1 4, 4, 4는 그냥 딱 1가지밖에 없죠. 배열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열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뽑아놓고 나중에 배열을 하는 겁니다. F4가 이번에 4일 경우 마지막이죠. 그럼 F1, F2, F3은 뭐가 되죠? 12 이상인가요? 네, 12 이상이네요. 네. 12 이상인 거. 이건 뭐가 있을까요? 근데 444가 된다. 444가 최대인데 얘네가 444가 된다 해도 딱 12예요. 근데 4를 게다 못 써요. 그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 없겠네요. 아, 없겠네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는 3가지 그럼 네, 5죠 그러면? 네. 그럼 아까 1번, 2번 하면 50 이렇게 나오고 3번에서는 1, 4, 4에서 3가지, 2, 4, 4에서 3가지, 4, 4, 4에서 1가지. 그럼 총 57가지 아닌가요? 네, 57가지네.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다 해버리면 합의 법칙을 해서 57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죠? 5번이네요. 네. 경우의 수를 틀리지 않으려면, 자, 이번에 나온
기출 문제랑 한번 6월에 나온 함수 문제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6월에 나왔던 모든 확률 문제랑 다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지 않나요? 이 케이스 분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생각하지 않고 나열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먼저 뽑아준다. 그 개념. 또 직접 세기 힘들 때는 지금처럼 2번을 생각 때처럼 6건을 좀 써준다. 이런 것들 기출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 경우의 수에서 무조건 나오는 케이스 분류 나왔고요. 그리고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를 일단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었고, 함수의 정의. 세 번째는 그 함수의 정의에서 일단 중복순열 개념이죠. 함수 개수, 전체 개수 구하는 건 중복순열, 그리고 뭐 조합, 그냥 조합, 중복 조합이 아니라 그냥 조합의 개념이죠. 나중에 나열할 때 이런 개념들이 쓰였고, 경우의 수에서는. 그리고 6건 개념도 쓰였죠. 물론 2번을 쓸 때 6건으로 안 세고 그냥 세도 되는데 저는 세보다 보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그냥 6건으로 한 거예요. 물론 직접 세도 됩니다.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오래 걸리지 않나 그런 거죠. 그러면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본인이. 자, 28번 봅시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세요. 1부터 10까지인데 임의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한대요. 선택한 3개의 곱이 짝수일 때, 곱이 짝수라는 게 무슨 말이죠? 곱이 짝수다. 3개 중 하나라도 짝수라는 거네요. 모모일 때 모모일 확률, 이거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네요. 일단 하나라도 짝수라는 거네요. 그리고 그 3개 수의 합이, 근데 그때 뭐가 돼야 된다?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걸 구하는 거네요. 그죠? 세봅시다. 역시 세봅시다. 첫 번째, 일단 전체 경우를 세야 되죠. 그럼 뭐예요 그게? 곱이 짝수인 경우잖아요. 곱이 짝수잖아요. 전체 경우가. 곱이 짝수인 건 어떻게 되죠? 하나라도 짝수인 거 세는 거죠. 근데 그게 쉬워요? 하나라도 짝수인 게 세는 게 쉬워요? 6건이 쉬워요? 역시 6건이 쉽죠. 그래서 10라고 씁니다. 전체는 몇 개예요? 10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거기서 뭐를 빼는 거죠? 홀수만 3개 뽑는 거죠. 홀수는 몇 개예요? 그럼 짝수, 홀수 써놓고 합시다. 짝수 2, 4, 6, 8, 10. 홀수는 1, 3, 5, 7, 9인데 그 중에 지금 홀수에서만 5개 중에서 3개를 빼는 거, 3개를 고르는 거. 홀수만 고르는 경우는 빼는 거죠. 6건으로 세는 게 더 쉽죠. 3개 중 하나라도 짝수니까. 그럼 이거 구하면 19, 8, 3, 2, 1 빼기 5C3은 10이죠. 외웠어요. 3이고 2, 4, 10. 120에서 10을 빼니까 110이네요. 전체는. 왜 전체부터 따졌죠? 아니 우리 조건부 확률 할 때 항상 전체 먼저 구하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1번을 구한 게 전체를 구한 거라고. 이제 부분을 구해줄 거예요. 그 부분은 뭐죠? 이 전체에 속한 애들인데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애들이죠? 그 3개 수의 합이 뭐인 애들이죠? 3의 배수인 애들입니다. 자, 이제 셉시다. 그 중 이 1번 중에 3개 합이 3의 배수예요. 이 그 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렇게나 세면 안 돼요. 이 중에서 세야 돼요. 즉 곱이 짝수, 하나라도 짝수가 있는 애들 중에서 세야 돼요. 그 중 3개 합이 뭐인 거? 3의 배수인 거 세는 겁니다. 그 중 3개 합이 3의 배수인 거. 그럼 뭐가 있죠? 첫 번째, 짝수 조합이 있죠. 역시 저도 케이스 분류를 할 때 하나씩 할 거예요. 짝수가 3개인 거, 짝수가 2개인 거, 짝수가 1개인 거. 짝수가 빵개인 건 안 되죠. 왜? 그 중에는 짝수가 빵개인 게 없어요. 곱이 짝수기 때문에. 짝수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3, 1, 2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짝수 3개, 짝수 2개, 짝수 1개. 그렇게 해야지 좀 실수할 확률을 떨어뜨리겠죠. 네. 그럼 짝짝짝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곱이 합이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역시 순차적으로 세는 겁니다. 자, 어차피 얘네는 다 다른 애들이에요. 1부터 10까지 서로 다른 거를 3개를 택한 거니까. 그럼 처음에 제일 작은 거 2, 그 다음은 4,
합하면 6이죠.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얘가 마지막에 3의 배수가 되는 거여겠네요. 그럼 짝수 중에서 아까 짝수 써놨는데 짝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6밖에 없죠. 그럼 얘 한 가지네요. 6 한 가지네요. 그죠? 그 다음 뭐로 가야 돼요? 2, 6으로 가야죠. 그 다음은 8이에요. 8. 8하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4가 있죠. 8, 4. 4고 그 다음에 7이고 10이고 그렇겠네. 그죠? 그죠? 그럼 뭐가 있죠? 일단 8이 이거 8이니까 4가 있고 10이 있죠. 둘이 더하면 8 더하기 4, 12. 8 더하기 10, 18. 그러니까 두 가지겠네요. 일단 4 한 가지만 나온 거 알면 4에다가 더하기 3, 더하기 6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더하기 3 하면 7이고 7은 없으니까 다시 더하기 3 하면 10이니까 4하고 10만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셀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좀 빨리 셀 수 있을 것 같아요. 28이면 어떻게 되죠? 28이면 10이에요. 10하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온 거 2죠. 최초로. 짝수 중에. 근데 2 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거. 그거 안 된다고요. 왜? 2는 또 쓸 수가 없어요. 28이면 무조건 8 이상인 것만 나와야 돼요, 지금. 8 이어도 안 되고, 심지어. 그럼 8이면 10이에요, 10. 10이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없죠? 8도 안 되고 10가 되는 거. 이거는 없네요. 네. 그럼 2는 다 샜네요? 그럼 뭘로 넘어가요? 4로 넘어가죠. 4로 넘어가면 4, 4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다고요, 지금. 서로 다 다른 거라고요. 4, 6으로 넘어가죠. 4, 6 하면 어떻게 되죠? 4, 6 하면 8 이상 중에서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있어요? 8이네요, 8. 4, 6, 8이네요. 한 개. 그리고 4, 8은 뭐가 있죠? 4, 8은 10이에요.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마지막이. 그럼 3의 배수 없잖아요. 그럼 얘는 없네요. 4, 8은. 그럼 6, 8은 어떻게 되죠? 6, 8. 6, 8은 14예요. 14. 14에서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8 이상에서 찾아야죠. 10밖에 없네요. 10. 한 개네요. 한 가지. 자, 벌써 한 가지 케이스 됐어요. 그 다음 뭐 있죠? 짝수가 이번에 두 개인 거죠. 짝짝콜인 경우 있잖아요. 자, 지금 나열까지 고려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짝짝콜이든 짝콜짝이든 그거 나중에 경우의 수 따질 필요 없죠. 그냥 짝수가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만 배열해주면 끝입니다. 네. 그러면 짝수가 2개, 홀수가 1개. 그럼 처음에 짝수는 2, 4부터 당연히 시작하죠. 2, 4면 홀수 중에서 얘네 합이 짝수끼리 합이 벌써 3의 배수기 때문에 홀수 무조건 3의 배수. 홀수 중 3의 배수 3 한 개네요. 3하고 9 두 개네요. 두 개. 네, 두 가지. 그리고 2, 6은 그 다음 2, 6으로 넘어가죠. 2, 6이면 8이죠. 8. 8이면 이제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홀수 중에 1이 있죠. 그리고 1이고 7이 있겠네요. 네, 두 가지네요. 그리고 2하고 8 이렇게 그 다음에 오면 10하고 더해서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게 5. 5하고 없죠. 5밖에 없죠. 네, 5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2하고 10은 어떻게 되죠? 2하고 10이 와버리면 10이니까 무조건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네요. 10 이상 10 이상일 필요 없죠. 지금은 그냥 홀수는 그냥 3의 배수 따로 하는 거죠.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3하고 9니까 두 가지네요. 2는 다 셌네요. 2는 다 셌죠? 그럼 뭐 세야 돼요? 4 세야죠. 네, 4. 4, 6은 어떻게 되죠? 4, 6. 10이에요, 합하면. 합해서 10이니까 그럼 3의 배수 되는 거 5 하나밖에 없네요. 5 하나니까 한 가지. 얘는. 한 가지. 그리고 4, 8로 넘어가죠. 4, 8은 어떻게 되죠? 4, 8이면 10이니까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거 다 3의 배수만 나와야죠. 홀수가 3, 9 두 가지. 40이니까 얘는 14죠. 14니까 3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1하고 7 두 가지네요. 네, 1하고 7 두 가지죠. 40. 40까지 하면 이제 6으로 넘어가죠. 68. 68은 어떻게 되죠? 68은 14. 14면 1 아니면 이제 7이겠네요. 1 아니면 7 두 가지. 그리고 60은
16이죠. 16이면 5 한 가지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네요. 그죠? 그럼 6 다 됐고, 그 다음 마지막 80이죠. 80이면 이미 3의 배수네요. 3의 배수일 때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네요. 네. 합이 3의 배수일 때 두 가지였죠. 네. 짝짝 홀 다 됐어요. 세 번째 마지막 짝 홀 홀 있죠. 짝 홀 홀. 이거 홀 먼저 하는 게 낫죠. 나중에 짝 하나 결정하는 게 낫죠. 그럼 홀 짝으로 씁시다. 이거는. 네. 왜냐면 하나를 마지막에 결정하는 게 낫잖아요. 홀 짝이라고 합시다. 홀 짝이라고 하는 게 좀 쉽게 되겠네요. 그럼 홀 짝이면 자, 홀수를 이번에는 크기 순서대로 1, 3 하면 4예요. 4 더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4주, 그럼 2랑 8이 있죠. 2랑 8 두 가지. 1, 5는 이미 3의 배수는 6, 3의 배수, 짝수 중에 3의 배수 6밖에 없네요. 한 가지. 그 다음에 1, 7은 8이네요. 8이면 3의 배수 되는 게 4랑 10이네요. 두 가지. 1하고 9는 10이니까 더해서 3의 배수 될 수 있는 게 2랑 8이겠네요. 그럼 두 가지. 1 다 됐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3, 5로 넘어가죠. 3, 5 아까 8 되는 거 두 가지였죠. 네, 두 가지. 그리고 3, 7, 10 되는 거 두 가지였죠. 3, 9 되는 건 12는 3의 배수니까 3의 배수일 때 한 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럼 3 다 됐고, 그 다음 5 넘어가면 5, 7로 가면 3의 배수. 3의 배수일 때 몇 개였죠? 3의 배수일 때 한 가지. 5, 9, 14. 14면 더해서 3의 배수 되는 게 최초로 4에서 나오네요. 4하고 10 있겠네요. 두 가지네요. 그 다음 마지막 7이죠. 7, 9, 16이에요. 16이면 2랑 8이네요. 2랑 8이니까 두 가지네요. 다 센 거죠. 아, 그럼 얘 몇 개죠? 1번 몇 개요? 1번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니까 1, 3, 4, 5 다섯 가지네. 다섯 가지. 2번은 몇 개죠? 2, 4, 5, 7, 8, 10, 12, 14, 15, 17 17가지네. 2번에 3번은 몇 개예요? 3번은 2, 3, 5, 7, 9, 11, 12, 13, 15, 17 17개죠. 맞아요? 다시 2, 4, 5, 7, 8, 10, 12, 14, 15, 17 얘는 3번은 17개 1번 다 맞나요? 2, 4 한 가지 8이면 2, 4, 1, 6, 2, 8, 20 4, 6, 4, 8, 40 6, 8, 60 80까지 아, 이게 한 가지네요. 잘못 썼네요. 이거 처음에. 네, 이게 한 가지죠. 이게 1번이 네 가지였네요. 네, 네 가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34
38가지. 아 이게 그것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이거 한 개 잘못했었네요. 38이니까 총 몇 개죠? 총 110개 중에 38개. 아 따라서 55분의 19 3번이겠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케이스 분류하면 이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풀면 경우의 수 문제 무조건 검사네요. 무조건. 그럼 거의 안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검사해서라도. 네. 좀 복잡하다 싶은 문제들은 무조건 검사네요. 네. 실전적인 거예요. 저도 이걸 처음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아마 검산 지금 검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한 개 틀린 게. 네. 검사는 나머지는 다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꼭 풀어봤어도 답이 나왔어도 꼭 검산해 보길 권장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역시 이것도 케이스 분류했죠. 이 문제도 첫 번째 케이스 분류. 두 번째 정수론에 대한 거죠. 정수의 연산. 뭐 3의 배수, 더해서 3의 배수, 뭐 더해서 뭐의 약수, 뭐의 배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죠. 평가원이. 역시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여사건 개념 역시 쓰였죠. 여사건 개념 그리고 조건부 확률이죠. 네. 꼭 경우의 수 문제들은 검산해 보길 꼭 바랍니다. 네.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답이 나왔어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산해 보길 권장합니다. 자, 29번.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순서쌍을 구하래요. 자, 가번은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다. 이건 뭐예요? 그냥 아닌 정수 이거 그냥 중복조합 해보면 되네. 4H12. 나번은 뭐죠? H가 2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 아니다잖아요. 자, 생각을 해봐요. 아니다를 푸는 게 쉬워요? 그게 같다라는 걸 하는 게 쉬워요? 당연히 같다라고 놓고 보는 게 쉽죠. 당연히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여사건 써야겠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 얘를 집합으로 보는 거 많이 나오죠. 기출에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얘를 이 집합을 A라고 합시다. 이 집합을 B라고 합시다. 지금 구해야 될 거는 A 교집합 B란 말이에요. A 교집합 B가 몇 개니 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아니고를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얘는 아니면 얘 자체를 그냥 A라고 합시다. 얘 자체를 A라고 하고 얘 자체를 B, C라고 할게요. 그냥 B, C.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교집합에다가 B 교집합 C는 얼마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렵잖아요. 왜? B가 A는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니고 뭔가 아니고를 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로 구하는 거예요? 여사건으로 한번 해봅시다.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 그거의 여집합으로 합시다. 그럼 뭐죠? 이거는 A에서 빼주자. 뭐? A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C의 여집합을. 이게 얼마니?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이걸 해석하면 뭐예요? 가의 경우의 수에서 뭘 빼주냐? 가를 만족하는데 B가 아닌 걸 만족하고 C가 아닌 걸 만족하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B가 아닌 걸 만족하거나 C가 아닌 걸 만족하는 거. 즉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요? B 여집합 그리고 C 여집합 그리고 B 여집합과 C 여집합의 교집합 구하면 되죠. 왜? B 여집합과 C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합집합은 각각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는 거잖아요. 그럼 해봅시다. B 여집합 해봅시다. B 여집합은 뭐죠? A가 2인 거죠. A가 2인 거니까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인 거예요? 10인 거죠.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H10이겠네요. 금방 세죠? 3H10이니까 얘는 12C 10이고 얘는 12C이니까 12 11을 2로 나누니까 66개겠네요. B 여집합은 구했어요. 그 다음에 C 여집합은 어떻게 되죠? C 여집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인 거예요? 얘가 10인 거죠. C 여집합은.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면 자동빵으로 D는 2가 되는 거니까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겠죠. 얘 몇 개요? 그냥 3H10이겠네요. 네.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럼 66이겠네 얘도. 그럼 문제는 교집합이죠. B 여집합하고 C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A는 2고 동시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인 거죠. 따라서 B 더하기 C가 8이구나. B 더하기 C가 8인 경우는 2H8이죠. 2H8이니까 얘는 98이겠네요. 98이니까 9겠네요. 그럼 전체 A는 몇 개였죠? A는 아까 4H10이라고 했죠? 4H12에서 빼주면 되니까 4H12는 16, 15, C 10이니까 3이죠. 15C 3이니까 15, 14, 13을 3, 2, 1로 나눈다. 5고 7이고 얘는 5, 65, 7, 5, 35, 7, 6, 42, 455네요. 455에서 빼줘야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답은 455에서 뭘 빼준다? 66을 두 번 더한 거. 그러니까 66 곱하기 2 빼기 교집합은 9가지. 이게 되겠네. 그러면 132에서 9를 빼면 3, 123. 455에서 123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332? 332겠네요. 332. 정답은 332. 자, 이 문제는 집합으로 바꿔서 푸는 거 평가원 시험에 간간히 나왔죠. 집합의 연산으로 경우의 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직접 구하기 힘들 때 뭘 이용하기 때문에 여사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도 여사건. 같은 시험지에 여사건이 몇 번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사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케이스 분류. 뭐 여기는 케이스 분류가 딱 나오진 않았죠. 그냥 중복조합. 중복조합의 개념을 알고 있니?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꼭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29번 같은 거. 아마 이번 수능에도 집합의 연산으로 경우의 수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나올 확률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A에는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2개의 공이 있고 B에는 3, 4, 5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있는데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한대요. 독립시행이네요. 그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로 한다. 자, 어떤 시행이냐? 두 주머니 중에 뭘 한다? 임의로 하나를 선택해요. 2분의 1 곱해야겠네요. 임의로 선택할 때. 하나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 한 개를 꺼내요. 그 다음에 공에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꺼낸 주머니에 다시 넣는다. 자, 이런 걸 잘 봐야죠.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시행에서는 다시 넣냐 안 넣냐 중요하죠. 다시 넣는데요. 네, 다시 넣는 거예요. 자, 근데 이 Px바, X바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X바가 뭐죠? 표본 평균이죠. 맨날 그냥 이 X바, 뭐 Vx바 이런 거 계산할 줄만 알지 이 직접 X바가 뭔지 탐구해보지 않은 학생들 이런 문제 나면 의외로 당황할 때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이 문제가 어려울지 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바 자체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죠. 그게 뭐죠? 평균이에요. 평균.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라. 평균이 2. 그럼 평균이 2면 합이 얼마냐? 그걸 구하면 되잖아요. 3번 반복해요. 3번 반복해요. 그럼 합이 뭐가 되는 거? 합이 6이 되는 거 구할래. 그게 문제 아니에요, 결국엔? 합이 6이 되는 경우의 수 구해보자. 3번 반복할 건데. 그거죠. 그죠? 자, 다음의 시행을 근데 봐봐요. 다음의 시행을 3번 반복한대요. 다음 시행을 3번 반복하면 이 시행 한 번 하면 다시 이 시행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주머니도 다시 선택하는 거죠. 그죠? 그거부터 다시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합이 6이 되는 거 일일이 세봅시다. 자, A에는 1, 2가 있고 B에는 3, 4, 5가 있으니까 합이 6이 되는 거 뭐 1, 1이면 어떤 경우가 있어요? 1, 1, 4가 있겠네요. 1, 2, 4. 1, 2, 4부터 세봅시다. 자, 1을 먼저 처음에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 주머니 택해야 돼요. 거기서 1을 뽑아야 돼요. 2분의 1. 근데 그거를 2번 반복하네요. 1, 1이니까 제곱. 그 다음에 이제는 4를 뽑아야죠.
4를 뽑으려면 역시 B주머니 2분의 1 골라야죠. 거기서 4를 뽑을 확률 3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114만 나올 수 있어요? 411 안 돼요? 141 안 돼요? 다 되죠. 즉 얘네 시행이 바꾸는 거 나중에 그거 생각해야죠. 3C1.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어차피 평균이 2인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순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문제에서 중요하죠. 이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순서 무시하면 틀리는 문제 예전에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좀 옛날 문제인데 교과서를 보면 시행을 구분하고 있어요. 즉 처음에 1, 1, 4를 뽑을 확률이나 1, 4, 2를 뽑은 시행은 서로 다른 거예요. 평균은 같지만 그 모든 경우를 다 고려해 줘서 합한 확률을 구하해 주라 이거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 거 고려해야 됩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뽑아주기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곱하기 3C를 한 거예요. 네, 이거 꼭 지금 혹시 몰랐던 사람 있으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을 구할 때 평균이니까 순서 무시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처음 뽑는 시행, 처음 뽑는 거, 두 번째 뽑는 거, 세 번째 뽑는 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죠? 이번 1, 2로 넘어가죠. 1, 2로 넘어가면 3이겠네요. 얘는 자 1은 아까 구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자 2는 어떻게 되죠? 2도 역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그거 제곱이겠네요. 곱하기 3은 일단 B를 선택해야 되고 거기서 3이 나오려면 3분의 1. 근데 그게 1, 2, 3을 또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이겠네요. 그죠? 3번은 뭐가 있죠? 1, 2, 3 다 됐고 1, 3, 1은 이제 다 됐네요. 그럼 마지막 2밖에 없네요. 2이면 끝나죠? 2면 어떻게 되죠? 2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게 3번 있는 거네요. 이건 이제 순서 그냥 2밖에 없으니까 얘네 배열하는 순서는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얘는 2의 제곱 2의 6승분의 1이겠네. 얘는 2의 제곱 2의 4승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의 5승분의 1이고 얘는 2의 제곱 2의 4승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 3, 2니까 2의 4승분의 1이겠네. 따라서 2의 5승분의 1, 2의 4승분의 1, 2의 6승분의 1 다 더할래? 그게 문제였군요. 그럼 2의 6승으로 통분하면 2의 제곱 1이니까 어떻게 되죠? 7, 6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죠? 그 다음에 서로 소니까 64 더하기 7, 71이겠네요. 간단하네요. 30번이 뭐 킬러로 나오진 않았네요. 아까 만약에 이게 문과시험지잖아요. 확률통계는 문과시험제는 뭐 22번 정도가 킬러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쓰인 개념은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의 확률. 뭐가 중요하다? 순서 중요하다는 거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순서 중요하다. 순서 중요함. 뽑는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3CL, 곱하기 3팩토리얼 해준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분류. 케이스 분류 매번 나오죠. 경우의 수 문제마다. 제대로 낸 문제라면 케이스 분류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시. 이 정도 개념이 쓰였네요. 네, 여기까지 확률과 통계 받고 좀 이따가 미적분 가겠습니다.